우리나라 가장 좋은 학교, 네, 카이스트에서. 좋은 학교죠. 네. 박재희 작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서성배 교수님께서 동물이 배 터지게 먹지 않는 이유. 말 그대로 배 터지게 먹지 않고 어느 정도 먹다 보면은 멈추잖아요. 우리도. 네가 사람이냐 돼지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먹다 보면 멈추잖아요. 그게 배 터지게 먹다가 죽는 동물은 별로 없죠. 네, 없죠. 뭐 그냥 없죠. 뭐 사람은 특히 없고. 네, 사람은 특히 없죠. 왜 그러냐? 왜 어찌 보면 참 옛날에 어른들한테 왜 우리는 배 터질 때까지 안 먹어요? 물어보면 아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너 밥이나 축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연구 성과를 내서 이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몸속에 이미 밝혀진 바에 의하면 DH44라는 신경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진다. 야, 밥 들어간다. 막 하면서 아우 당 떨어져 하면서 막 밥을 먹게 되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몸 안에 혈당이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생기게 되면 DH44 활성화를 억제하는 신호가 나와가지고 음식물 과잉 섭취를 막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건 알려진 상태였는데 이제 이 연구팀이 한 일은 초파리에서 그 초파리를 연구해가지고 이게 이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어떻게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를 연구한 거고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장 쪽하고, 그러니까 내장 쪽하고 또 그 복부에 있는 신경 중추에서 DH44 억제 신호가 발생하는 걸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장에서는 물리적인 신호를 받고요. 그리고 복부 중추신경에서는 그 화학적인 신호를 그 받아가지고 DH44를 억제한대요. 그 물리적인 신호는 무엇이냐? DH44가 그 내장기관에 그 가지가 뻗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이제 위가 점점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위가 부풀어 오르는 걸 인식해가지고 이게 그 DH44를 억제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피에조 채널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게 있냐면 호주 어떤 연구팀이 이걸 연구를 한 건데 이 피에조 채널이 고장난 모기가 있는 거예요. 이 모기가 피를 빨기 시작해가지고 피를 계속 빨다가 배가 터져서 죽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모기를 내가 안 잡아도 모기가 약간 밤새 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피해조 채널 그 이야기 듣자마자 지금 든 생각이 그거를 이제 역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만들면 바로 그거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면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초파리 복부 신경중추에는 후긴이라는 게 있대요. 후긴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가지고 몸 안의 영양분 농도가 높으면 이걸 감지해가지고 DH44 신경세포를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영양을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먹다가 위장이 뭐 위가 찢어지도록 먹었다 뭐 이러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복잡하게 작용한다라는 걸 연구팀이 밝혀낸 거라고 합니다. 근데 배가 고프다라든지 배가 부르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복잡한 느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맞아요. 입이 맞아요. 심심하다, 그러니까 뭔가 먹고 싶다. 진짜 제 인생을 망친 감각이죠. 입이 심심하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칼로리가 없고 뭐 배만 부른 뭐 무슨 우뭇가사리 막 그런 것들 먹고 맞아요. 만족이 안 되는. 맞아요. 그 극단적으로 막 뭔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막 뭔가 막 바쁘고 그래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칼로리가 높은 뭐 초코바를 먹자 해가지고 초코바 먹고 나면은 혈당은 오르는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되고 공복감 그리고 막 배는 찬 것 같은데 뭐 곤약 이런 거 먹으면 제가 대표적으로 그 훈련소에서 느꼈던 거 막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은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뭐지? 이 느낌이 뭐지? 네 맞아요 정말로.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 그 밥배랑 뭐 디저트배랑 따로 있다. 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밥 한 숟갈을 못 먹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 그러니까 배가 빵빵하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게 아니고 네. 그리고 혈당이 돌았다고 해서 공복감이 사라진 게 아닌 이런 것들이 이런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식욕을 억제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 화학적 척도를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초파리 같은 생물에게도 아주 복잡한 이런 방식으로 식욕을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인간의 식이장애 그리고 비만 연구 이거 말씀하신 대로 비만 예방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신경망을 해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네. 신경망을 해킹해가지고 속이면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배고프고 배가 부르고 하는 감각이 얼마나 원초적인지 이런 단순한 생물들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겨보겠다고 막 다이어트를 하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먹을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아주 강력한 본능이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 왜 밥을 이거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배가 부르기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걸 먹지 못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걸 부정하려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끝나면 이상한가요? 어쨌든 되게 해킹으로 해결하자. 네, 해킹으로 해결하자. 뭐 좋은 약이 나오겠죠. 뭐 그리고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로하드 증후군이나 뭐 프레더 윌리 증후군처럼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합병증에 시달리는 그런 병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치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라이브 할 때 네. 그때 그 라이브 그때 이제 사람이 왜 고릴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한 미국인이 6%인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즐리 베어가 6%였고 뭐 좀 고릴라랑 본인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한 분도 한 8%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언암드. 언암드인 상태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분이 채팅으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쓸데없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인간과 고릴라가 핫도그 먹기 대결한 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릴라가 핫도그를 먹나요? 네, 먹던데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더니 나중에 이제 메일로 그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대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꽤 열심히 잘 먹어서 이제 승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대결을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게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고릴라가 꽤 잘 먹나 보죠? 네. 꽤 열심히 이렇게 잘 따라서 먹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 유혹만큼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이 영상이 잠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고릴라와 인간의 핫도그 대결이요? 핫도그 먹기 대결.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 얘기하고 연결된 얘기는 아닌데 그 페이스북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 타겟 광고들이 계속 나오니까 요 시즌 여기서 한 달 정도 전 시즌 되면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이제 다이어트 광고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몇 달 전부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해답을 가지신 분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밤이 무서웠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이런 광고가 몇 달째 계속 나온 거예요. 저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지금 우리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복부 그러니까 배의 어떤 뭐 충만 위가 만족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뇌를 잠깐 속인다든지 이런 한 가지의 타겟을 가진 약물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뭐 명확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회사의 제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을 거고요. 대부분 SNS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뭔가 이제 얼굴 안 보여주면서 사진 찍어 놓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제품들이나 혹은 종편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제품들조차 그렇게 확실한 효과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성공하면은 그 식품이나 약 때문이고 실패하면은 자기 탓이에요. 그렇죠. 의지 탓. 네. 그게 참 그리고 어려운 게 이게 굉장히 원초적인 기능이잖아요. 이게 먹을 걸 내가 죽을 때까지 먹지 않는 기능은 당연히 굉장히 단순하고 이런 생물 때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식욕 조절과 관련이 있는 질병 같은 걸 보면
다른 원초적인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파악해가지고 이제 그 잠을 자다가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내려가면 깨가지고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그런 것과 그런 기능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도로 원초적이기 때문에 정말 그 생존하고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아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컨트롤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까 그 고릴라랑 합동을 대결해서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고릴라는 배가 부르면 안 먹을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더 먹을 수 있는 훈련을 한 사람은 예, 더 먹고 이길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인간이 진짜 연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고릴라랑 똑같이 먹고 고릴라보다 힘이 훨씬 약하지 않아요? 왜냐면 뇌가 정말로 뇌를 이런 식으로 스탯을 찍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뇌에다 너무 과한 스탯을 찍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예, 억지로 더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 수족관 같은 데 보면은 상어가 물고기들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상어가 물고기를 안 잡아먹어요. 그죠. 왜냐하면 밥을 많이 줘서 그래요. 맞아. 그리즐리 베어도 배부르면 사람 공격 안 한다고. 생각해보면 약간 지능이 있는 동물들은 배가 불러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생들이 배가 고파서 개미를 밟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뉴스는 일단 끝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